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최고의 화제는 역시 가황 나훈아의 콘서트였습니다. 세 분 보셨습니까? 네. 더 봤습니다. 네. 어머니랑 네. 정말 보면서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15년 만에 방송 복귀임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74세시더라고요. 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예. 아직도 목소리 쨍쨍하시고 힘도 넘치시고 정말 좋은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공연을 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나훈아 씨 나이는 이야기 좀 많습니다. 70세라는 얘기도 있고 74세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많은데 그거는 자신이 데뷔하면서 나이를 좀 올렸다. 네. 남들이랑 나이 차이 너무 많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동창들의 증언에 의하면 51년생이다. 지금 47년으로 나와 있는데. 47년. 예. 근데 여하간 70대라. 맞죠? 진행자가 모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뭐 다 던져도 다 압니다. 정치, 예술, 문화, 사회. 대단하십니다. 제 나이는 압니까? 모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두 분은 그렇고 MC 장원 씨는 나훈아 씨하고는 뭐 같은 세대도 아니고. 네. 부모님은 좋아하시겠네요. 저는 무슨 같은 세대입니까? 너무 하시네요. 아니, MC적으로 몇살 차이 난다고. 외형적으로 너무 세대잖아요. 자, 넘어갑시다. 저는 좀 걸쳐서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죠. 뭘 걸쳤어요? 아니, 나훈아 씨를 좋아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학창 시절에 네. 노래방 가면 그때 당시 노래를 좀 부르다가도 결국 마무리는 트로트를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나훈아 남진 씨 노래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꽤 많이 불렀던 걸로 기억이 제가 나고. 중학교 1학년 때 네. 많이 불렀던 게 무시로. 네. 그걸 많이 불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훈아님 보다는 예. 남진 씨를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사진에 6, 7살 때 사진 보면 어디 놀러 갔을 때 저 푸른 초원이에 이 노래 있죠. 예. 이 노래를 그때부터 했었어요. 그만큼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남진님은 언제 나오시나 이렇게 하고 딱 봤는데 SBS를 딱 틀었더니 거기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동시간에. 네. 거기에 패널로 나오셨죠. 네, 심사위원도 많이 하시고. 야, 근데 그 시청률의 차이란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럼 나훈아 씨는 노래 중에 어떤 거 좋아해요? 근데 나훈아 씨 노래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번에 조금 저는 부담스러웠던 게 네. 그 퀸의 그 누구죠? 그 공연. 프레드 머큐리? 네, 프레드 머큐리가 딱 이 흰색 예. 그 일종의 뭐죠, 그걸? 런니셔스? 러닝셔츠 느낌이 나는 그 옷을 입는데 예. 이게 사실 소화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렵죠. 예. 나훈아 님도 나름대로 소화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야, 이거 왜 이걸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했었다고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트레이드 마크처럼 하셨던 근데 그게 네, 아마도 알겠습니다. 이제 젊음을 예. 표현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이거 참 예. 그거 어려운 겁니다. 그거 참. 네. 자, MC 장원 씨는 문화예술계에 계시니까 네. 중장년층뿐만이 아니고 네. 왜 젊은 세대까지 나훈아 콘서트에 들썩였을까? 어떻게 분석해요? 네, 일단 그 쌓여진 내공을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연을 보면서 저도 사실 문화예술 계통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공연을 봤고 뭐 수많은 콘서트에도 가봤고 뭐 방송을 통해서도 접해봤지만 뭔가 좀 이 웅장함이나 클래스나 무대 매너 같은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카리스마. 네. 그렇죠? 네. 뭐 익히들어 알고 있긴 했지만 무대 위에서 관객이 없는 와중에도 그렇죠. 굉장히 좀 본인도 굉장히 어색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너무 이야기하셨는데 힘들어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대 위에서의 모습은 진짜 한 마리 호랑이 같더라고요. 예. 이 세대를 관통하는 그 매력을 분명 갖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히트곡만 한 300곡 된다니까. 한곡 히트하기도 힘든데. 그리고 발표한 곡이 뭐 2,600곡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네. 예. 거의 다뭐 진짜입니까, 작사 이거? 작곡 하셨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나훈아 씨가 어느 날은 택시를 탔는데 굉장히 좋은 노래가 나오길래 이거 누가 부른 거야? 본인이요? 본인이 불렀는데도 전혀 까먹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대단하네, 그 진짜. 가사도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2,700곡이면 그 노래만 부르셨으니까 아는 거지. 네. 네. 그리고 이제 패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도 노게런티로 공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돈보다는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그렇죠. 아티스트로서의 이런 열망 이런 것들이 열정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신 분인 것 같아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을까요? 이게 중간 광고도 없이 하고 2시간 30분을 내리. 네, 재방송도 한 번만 하고 VOD 서비스는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방송사를 상대로
나란히 서서 요구할 수 있는 가수가 과연 없죠. 우리나라에 누가 있을까? 이건희 회장이 초대했는데 가서 내 노래 듣고 싶으면 티켓 끊어서 와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단하네.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대단함을 느낀 게 이번에 그 신곡 중에 테스 형이라고 네네.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저는 중간부터 봐갖고 실제 볼 때 예. 테스 형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 끝나고 나서. 뭐지? 전 데스요 그런 줄 알았어요. 데스요. 뭐가 됐다고 테스 하시는 형은 건데. 성이 소크라야, 소크라. 근데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는 신곡 이름이 테스 형이라고 그래서. 이 대단합니다. 공연을 하기 전에 테스 형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20만이었거든요. 지금 240만 조회수고요. 그 이후로 상당히 이게 화제가 됐다는 게 여기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 유명인들의 개인 프로필을 정리해 놓는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나훈아 씨 가족 관계에 형 소크라테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소크라테스에 들어가면 동생 나훈아라고 또 돼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네티즌들이 반발합니다. 그 다작 곡도 자신이 작곡한 게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이 스케일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가사의 그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소환을 하다니. 그래서 아마 그 다음으로 나올 곡이 아마 후속곡이 레스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레스 형. 아리스토텔레스. 예, 아리스토텔레스. 그것만 아니길 바랬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는데 지금 아닌가요? 상황은 스트레스 같습니다. 그 레스 형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스트레스를 줘서. 차라리 라토니 형으로 하시면 네. 토니 형. 그다음에 토니 형 좋다. 토니 형. 그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사 작곡을 본인이 하나만 했냐 두 개만 했냐에 따라 무대 퍼포먼스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 찐팬분들은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작사 작곡 중에 작사나 작곡 하나만 한 경우에는 무대에서 한 손만 들고요. 작사 작곡을 본인이 둘 다 한 경우에는 양손이 드는 퍼포먼스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KBS도 대단한 게 이게 지금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한 거. 8개월 동안 준비했답니다. 야, 우리 YTN도 좀 뭐 그런 거 하나 좀 준비해 보죠, 뭐 라디오 특집쇼. YTN 또 뭐냐. 노래방 기계로 대체하는 걸로.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동영 진행자한테. 괜찮아요? S모 대그룹에서 이동영 씨, 저 와가지고 좀 진행 좀 해주십시오. 돈은 달라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럴 리 없어요. 그런 전화 올 리가 없으니까요. 네. 저 같으면 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훈아 씨가 본인이 스스로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니까 평상시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다고요. 그래야만 가사가 나온다. 그래서 뭐 공 같은 노래 보면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철학적인 얘기가 많은데 이번에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 국민 때문에 목숨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 우리 국민들 너무 방역당국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 위대한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치권이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야당에서는 나훈아 씨가 정부를 향해서 비판하는 일침을 가했다. 뭐 이렇게 하고 여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왜 그걸 정쟁으로 이용하냐. 이건 정치권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무대 위에서 이 언론 혹은 이 정치권을 향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했습니다. 본인은 신비주의가 아닌데 언론에서 신비주의로 만들었다. 본인은 그냥 이 아티스트로서 영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랬던 것뿐이지 일부러 신비주의를 한 것이 아닌데 언론에서 그렇게 몰아갖고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불편하다 심지어 걷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언론에서 양산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언론이 특정 정파주의자로 약간 몰고 가는 듯한 본인이 나훈아 씨 본인이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에 많이 힘들었을 국민들, 하지만 이 국민들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그래도 안전하게 지금 버텨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K방역 이런 소리까지 나와가면서 이게 다 국민들의 덕이다. 국민들이 함께 해주신 덕이다. 1등 국민이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중심,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앞에 이제 이 부수적인 것들만 끌어와서 그게 다 있냐. 그러니까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 그 한 대목만 본 그런 얘기고 어떻게 보면 나훈아 씨야말로 언론의 최대의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15년 전인가요? 우리 그 기자회견 기억나시잖아요. 무대 올라가서 딱 5초만 내가 보여드리겠다고. 그리고 혁띠를 풀고.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또 그때 기자회견 때 언론을 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펜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대단한 게 보통 뭐 가수들은 자기 노래나 일상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하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게. 대단한 카리스마. 저는 사실 그 테스형 그 부분이랑 이 부분을 제대로 봤거든요. 그 앞뒤로는 제가 뭐 다른 일 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콘서트 할 때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할 텐데 딱 그 중요한 순간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는 거 보면 이분이 진짜 자신의 그 기계나 이런 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메시지 전달 능력이 탁월하시다. 대단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이 주는 훈장도 이 노래하는 사람은 영혼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딘가에 얽매이는 순간 자유로워지지 못한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거부한 사례도 있었고요. 뭐 해외에서 하는 공연 같은 경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도 본인이 가장 원하는 이 퍼포먼스를 보이려면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고사했을 정도로 어떤 특정 정파나 정치 색깔을 지니신 분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고 한 명의 아티스트인데 자꾸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언론과 이 정치계가 좀 한탄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타는 그냥 스타와 슈퍼스타로 나뉜다. 근데 스타와 슈퍼스타의 차이점은 극렬한 안티가 있느냐 없느냐. 극렬한 안티가 있어야 그만큼 반대적으로 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그게 슈퍼스타. 이동영 작가는 슈퍼스타입니까? 슈퍼스타죠. 안티가 너무 많아. 저는 안티만 있는데 안티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슈퍼스타 아니에요? 슈퍼? 초극렬 안티들이 계시거든요. 엄청난 안티라고 저 들었습니다. 저의 한마디로 좀 이 YTN 라디오 전화기가 부진하고 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많이 순해지셨다고. 굉장히 순해졌죠. 예. 그냥 이제는 그냥 스타로 머물라고.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BTS 대단하죠. 뭐 빌보드 차트에서 뭐 연속 1위도 하고. 최고죠. 네. 그래서 네. 뭐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에서 동메달,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은 병역 면제해주고. 네. 뭐 음악이나 또 뭐 문화예술 하는 분들도 어디 콩쿠르에서 대상이나 그렇죠. 뭐 타면은 면제. 네. BTS도 면제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 분 의견 짧게. 네. 그래서 30초씩. 저는 그 빌보드 차트 1위 한 번 하면 병역 면제 고려. 이 정도 생각합니다. 지금 했잖아요. 아닌가요? 앞으로도.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로 해서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 네. 특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분들에 대한 그 병역 특례법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네. 사회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고 국위선양의 개념조차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 한 가지 잣대로만 그것도 지금 따르고 있는 병역법이 70년대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낡은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럼 다들 BTS 군대 면제시켜줘도 된다. 이물 말씀입니다.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지 뭐 어떤 쪽으로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BTS도 간다는데요. 네,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정쟁의 네네. 대상으로 삼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뭐 가야 된다고 지켜보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는 걸로. 네. 저도 국위선양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도 네. 열심히 내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26개월씩. 저는 크게 얘기하면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로 빨리 우리 또 전화해야 고민도 된다. 된다. 네, 오. 그래서 된다. 빨리 이런 통일을 생각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됩니다. 예. 그러나 그거 전까지는 가수 연예인이라고 치면 가수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빌보드 차트 1위 정도 해준 정도면 네. 우리가 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군대 가야 통일되기 전에 빨리 군대 가야 된다. 안 그러면 개마고원에서 보초 쓴다. 그래서 빨리 군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